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드디어 2월 1일이 됐네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었고요. 벌써 1월 하면서 막 뉴 이어스 레졸루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나요? 참 인생 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네요. 벌써 어제 그 5시 반쯤 시험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또 영어 회화 동영상도 좀 찍고 그 다음에 좀 삶에 대해서 또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들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 와서 이제 와이프랑 오랜만에 좀 같이 수다를 떨었네요. 한 서너 시간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 1시가 훌쩍 넘었네요.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원래 두세 개 찍었어야 되는데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근데 와이프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수다 떠니까 또 되게 저도 좋았고 와이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또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몇 시간씩 수다 떨면서 그동안 서로 좀 몰랐던 것도 서로 알고 부부로 같이 산다고 해서 전부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와이프도 좀 이렇게 말이 많지 않고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이라 서로 그렇게 대화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한 4시간씩 수다를 같이 떨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부 사이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2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몇 시간씩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뭔가 어, 다시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서두가 길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식은 이번에 현대 자동차 4탄. 요즘 보면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다른 이제 펀더멘털이 지금 앞으로 괜찮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큰 것들이 좀 최근에 뭐 작년 뭐 좀 가을 뭐 겨울서부터 막 두세 달 사이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가 요즘 조정 국면이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그동안 많이 올라서 지금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인생의 봄날일 수는 없고 주식도 맨날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 좀 오르면 조정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조정을 안 받는다면 끝없이 오르다가 떨어질 땐 끝없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으면서 뭐 차익 실현할 사람은 실현하고 뭔가 그래야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제대로 안 받으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그러면 떨어질 때 또 무지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때는 받아주면서 가야 여러분 나중에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또 엄청나게 오르면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정의 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조정장에도 또 오르는 종목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는 너무 단기로 생각 안 하잖아요. 중기나 장기를 생각하니까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펀더멘탈은 달라진 건 없다. 근데 요즘 이제 좀 조정받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좀 단기적인 뭐 악재들이나 그런 건 늘상 있는 거고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인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의 그 좋은 미래 성장 동력과 펀더멘털을 가릴 정도는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지금 조정받는 게 펀더멘털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나빠서 조정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조정받는지를 정확히 알면 마음이 좀 편하고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떨어지는지를 모르면 내가 원인을 모르니까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안 팔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유를 알면 우리가 이유를 아니까 다시 오를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틀림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 중에 현대 기아차만큼 그래도 여러 가지 경쟁력을 두루 갖춘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그래서 뭐 지금 뭐 테슬라, 토요타, 그다음에 벤츠, 그다음에 그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도 뭐 몇 년 전에 한번 크게 부침을 겪기는 겪었지만 뭐 그리고 현대 기아차도 요런들 기업에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또 지금 누구야? 정의선이죠. 아우 지금 피곤하니까 막 이름도 헷갈리네. 정의선 회장이 또 나름대로 미래 보는 눈이 괜찮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 요즘 좀 나온 뉴스들 같은 걸 체크하면서 좀 여러 가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현대가 1세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현대가 1세대가 전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제일 막내 동생 아닙니까? 정상영 KCC 명예회장. 근데 그 정주영 회장님하고 또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님하고는 정말로 재미난 일화를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사실은 유튜브 방송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디테일하고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혹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뭐 한두 가지 재밌는 일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려도 가능한 거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주영 명예회장하고 이병철 이제 삼성그룹 창업자는 여러 가지 대비가 되잖아요. 나이는 이병철 회장님이 4살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존중을 하면서도 필생의 라이벌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 1위를 계속 달리다가 현대그룹이 딱 1년 우리나라 1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둑의 조훈현, 서봉수처럼 이제 조훈현이 앞서 나가니까 삼성그룹이 한 발 항상 앞서 나가고 현대는 그 뒤를 쫓아가는데 서봉수가 가끔은 또 조훈현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대가 가끔은 또 한 번씩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어찌 됐든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은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 소학교라고 불렀죠. 또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인데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 하면 다 도전해보기나 해봤어.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취업 관련하는 그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무식하게 도전만 하는 분이 아니고 통찰력이나 미래에 대한 해안이 굉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지, 여러분. 되지도 않는 걸 도전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걸 무조건 막 도전만 해서 막 그냥 여러분 되지도 않는 거 계속 도전만 했다가는 정말 인생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거를 보고 확신을 갖고 도전을 할까?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한 것 같은데 정정 회장 머릿속에는 다 계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도전하고 성공. 근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봤으니까 남들이 볼 땐 굉장해 보이는데 물론 굉장한 건데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거를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이 가능한 거였죠. 근데 남들이 못 보는 그런 어떤 눈이 없으면서 도전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예. 그냥 맛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거고요. 예. 왜냐하면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봐야 사업하시는 거라니까요. 남들 다 보는 거 보시는 분은 직장 생활해야지 사업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가 이제 통찰력을 인투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프로블럼 solving ability라고 하잖아요. 이 인투이션과 프로블럼 solving ability가 일반인은 상상 초월하는 분이시잖아요. 뭐 이분 뭐 거북선 일화도 있고 뭐 그 뭐 보리 갖다 신고 뭐 이런 일화도 있고 막 이러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통찰력과 프로블럼 solving ability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현대가 그룹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CEO가 누굽니까? 그런데 아, 예, 저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분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존경하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도전해보기나 해봤어. 그 도전 정신 때문에 도전을 아니 존경합니다. 이러면 전혀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차별화가 되냐면 예, 많은 분들이 정주영 창업자분께서 도전 정신을 알고 계시지만 저는 물론 그분이 도전 정신을 남다른 뛰어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도 존경을 하지만 그분의 뛰어난 인투이션 통찰력과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것 때문에 더욱더 존경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남들이 잘 모르는 일화를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인투이션과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를 갖고 있는지 살짝 내비치듯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이병철 창업주분을 더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 눈빛이 달라지겠죠. 아, 저놈이 뭔가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 이러니까 이분들은 취업이 되는 겁니다. 맨날 도전이나 해봤겠나 해봤어 이런 것 때문에 예, 존경합니다. 이런 분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 하여튼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주영 명예그룹 회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뭐 이제 삼성그룹 뭐 이렇게 주식 얘기할 땐 이병철 그룹이라 저번에 잠깐 뭐 하나 뭐 어떻게 반도체 산업에 삼성그룹이 뛰어들게 됐고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이제 후계자로 낙점을 받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물론 거기에 딸린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일화나 뭐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현대그룹 얘기를 해드리면서 뭐 후계자 선정 과정서부터 뭐 하여튼 현대그룹도 재밌는 일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현대가 그룹 1세대가 역사 뒤편으로 가게 됐다. 이것이 현대 우리나라 또 재계의 어떤 한 뭐라 그럴까 한 막이 끝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사실 이끌어온 게 삼성과 현대 그룹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뭐 이제 이병철 회장은 뭐 돌아가셨고 그 뒤에 이건희 회장도 이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뭐 이제 현대차 그룹도 정몽구 회장님은 뭐 아직은 계시지만 몸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음 정의선 회장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창업자의 지금 거의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도 돌아가셨고 어떤 창업자나 아니면 창업자의 같은 형제들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지금 살아있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대기업의 창업자나 창업자 형제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 이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어떤 재계의 한 페이지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8일 날 1월 28일 이겠죠. 한정혜 환경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진주 공장을 가셔 갖고 수소 전기 버스를 뭐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승용차는 일단은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는 오히려 수소차가 버스나 트럭 쪽에서는 대세가 전기차보다도 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전기 버스가 더 많이 다니지만 앞으로는 수소 버스하고 수소 트럭이 나름대로 승용차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상용화에 걸림돌이 많은데, 대형 버스나 트럭 부분에서는 수소차가 더 유리한 게 많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정부에서 또 이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뭐 수소 버스나 트럭 이런 거가 앞으로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건 정부에서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환경부 장관이 가신 거겠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뭐 매연 배출하고 뭐 이걸 정화하고 뭐 그거 이제 탄소 배출권을 뭐 서로 이제 막 사고 팔고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걸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 특히 전기차, 수소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뭐 건물 같으면 지열도 많이 이용해야 되고 태양열, 뭐 풍력, 조력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수용차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환경부 장관이 또 완주 수소 충전소를 갔는데, 국내 최대 규모라는데 완주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수소 충전소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버스나 트럭은 당연히 이걸 많이 이용을 할 거고, 일반 뭐 승용차 중에서도 수소차가 뭐 전기차 같이 급속도로 대중화되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씩 있어서 충전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뭐 수소 충전소는 훨씬 전기보다 빠르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랬다 하는 거, 뭐 이건 뭐 사실 별 뉴스는 아닌데, 어찌됐든 이런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 자동차가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도심에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현대차 그룹이 단독에 했었는데 지금은 현대차 그룹하고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제 2021년부터 자율주행 챌린지라는 걸 한다는데, 어찌됐든 정부가 됐던 뭐 서울시도 뭐 이제 어찌됐든 행정부잖아요. 그런 데가 관심을 그렇게 더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성장 동력이 크다는 걸 계속 의미를 하는 거겠죠. 이제 자율주행차가 또 앞으로 이만큼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번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가 아이오닉 5에 삼성 OLED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드 미러 대신 사이드 뷰 카메라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차는 사이드 미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제 그 전자장치를 사이드 뷰 카메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사이드 미러가 사실 이렇게 밖으로 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고속도로 달리면서 이게 두 개가 저항을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연료를 엄청 더 많이 소비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사이드 미러 때문에 엄청난 연료 손실이 커요. 근데 이제 이, 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드 뷰 카메라로 하면 이제 밖에 그런 거가 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료 전력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연비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시내 주행할 땐 별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고속도로 달릴 때는 정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이건 거죠. 사이드 뷰 카메라가, 사이드 미러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내서 부서지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러기 전에는 뭐 지가 예를 들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사람이 실수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율주행차 걱정은 그거잖아요. 만약에 기계가 한번 오작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지? 그냥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가 실수해서 죽으면 어쨌든 자기가 실수해서 죽었으니까 덜 억울할 텐데, 나는 실수 안 했는데 기계가 오작동해서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건 엄청 억울한 거잖아요. 자동차 회사나 뭐 보험회사 어디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보상 요청이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 뷰 카메라도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버려 갖고 큰 사고가 나면 이게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는 항상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드 뷰 카메라 시스템이 그렇게 이제 거의 오작동을 안 할 만큼, 거의 사이드 미러 뭐 이렇게 접촉 사고 나서 부서지는 확률 정도만큼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뜻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그렇게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용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왜 이게 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되냐면, 현대차하고 삼성은 미묘한 우리나라 세계 1위를 우리나라 국내 1위를 놓고 묘한 경쟁 관계가 있어. 업종은 다르지만 서로 절대 협력을 안 하거든요. 정주영하고 이병철 회장님도 살아있을 때 두 회사가 뭐 같이 협력해서 뭐 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삼성이 너무 커져 버려서 압도적인 1위를 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현대차가 지금 삼성을 경쟁 상대로 본다기보다도 지금 자동차 업계가 뭐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여기 지금 미래 환경차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승부가 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한순간에 노키아가 애플이 이제 그거를 발견하면서 삼성은 그나마 빨리 적응해서 살아남았는데, 노키아는 빨리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그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갖고 있으면서도 변화에 뒤처지면서 경영진이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우리가 스마트폰에 막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 있어?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물론 이제 회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물론 하루아침은 아니고 뭐 2-3년 아침이지만 2-3년 만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세계 5위의 굴지의 자동차 회사지만 5위가 문제가 아니고 1위, 2위도 순간에 날아갑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자동차 업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좀만 대응을 잘못하면 지금 5위지만 10위, 15위 뭐 아니면 문 닫게 되는 것도 정말 1, 2년 한순간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극박한 상황인데 삼성과 협력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자동차 업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건곤일척의 승부다. 나의 가장 라이벌하고 적과 적은 동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나의 옛날의 적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 그 정도로 자동차 업계가 긴박한 상황이고, 지금 그렇다.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현대자동차가 잘 대응해 나가고 있고 삼성하고도 손을 잡고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겁니다. 현대자동차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계가 그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조금씩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게 너무 많았고, 근데 희망적인 건 2019년 4분기하고 2020년 4분기하고만 비교해 볼 때는 뭐 그때도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나쁘지만 2020년 4분기가 더 나았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1년 봄은 2020년 봄보다 훨씬 좋겠죠. 왜냐면 2020년 봄은 완전 헬이었는데 지금 턴어라운드까지 왔으니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이 매출이 29조 2,434억 했는데 2019년 4분기보다 5.1%가 좋아졌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020년 4분기가 1조 6,410억 원인데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40.9%. 야, 40.9% 증가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10% 이상만 증가했어도 대단한 건데, 이 사회 환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40.9%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어라운드는 벌써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받지만 조정 끝나면 다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제일 안 좋은 소식이 코나 전기차 자동차에서 화재가 났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참 이 화재가 전기차 아닌 것도 사실 화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때 BMW. 근데 이제 전기차는 사실은 더 화재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줄일 거냐가 되게 숙제인데, 애플도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이고. 근데 애플은 워낙 좀 뭐랄까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그래도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뭔가 더 연구하고 문제가 없을 때까지 연구해서 내놓겠죠. 그래서 물론 내년에 내놓을 수도 있고 뭐 후년에 내놓을 수도 있고, 근데 애플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내놓지 않을까. 그래서 애플 전기 자동차가 나왔다 하는 순간 애플, 우리나라에서도 뭐 애플 쓰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친구들한테는 애플 생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전부 편한 거죠. 애플 쓰는 게 훨씬 삼성 쓰는 거보다, LG 쓰는 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한테 다시 또 물론 지금 노트북은 그 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걸 테고, 이제 지금은 뭐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살 거란 말이에요. 부모들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해서 사는데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어떤 걸 사겠다. 나는 가격을 더 중시하겠다. 아니면 나는 뭔가 기능을 더 중시하겠다. 개인들마다 취향이 더 다를 것인데 어찌됐든 취향이 다 달라도 그냥 뭐 하나를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근다고 반찬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코나 전기차에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원인이 파악이 되는 대로 내일 또 한번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잠이 쏟아지네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요것저것 살펴보면서 현대자동차는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조정은 무조건 간다. 개인적으로는 얼마까지 가면 만족하고 팔을까? 한 100만 원 되면 팔을까? 모르겠습니다. 저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우리 잠깐만요. 제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